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2024학년도 대비 커리큘럼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강학생들도요. 알았죠? 그래서 설명 잘 들으시고 올해 계획을 어떻게 잡을지를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선 순서는 소개할 거고요. 교재 저희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 교재 활용법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인강학생들 뭐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꿀팁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시스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예, 이렇게 요 순서대로. 근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커리큘럼이죠. 그죠? 여기서 커리큘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1월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1, 2, 3월 달은 우선 커리를 좀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수학이 이게 우선 미리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양이에요. 양이 너무 많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다른 커리와. 기초가 없죠. 기초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스며들면서 가르칠게요. 제 말을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기초를 하잖아요. 만약에 보통 다른 커리큘럼은 1, 2월 달에 기초를 해요. 알았죠? 그럼 이 커리가 뒤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럼 뒤로 밀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마무리 못하고 끝나는 거죠. 뭐. 아니면 되게 정신없이 되게 빠르게 진행하면서 자리가 안 잡히고 넘어가겠죠. 뭐.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커리큘럼은 정확하게 이 커리가 제일 안정적인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기초수학은 제가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파격 문풀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을 진행하면서 스며들면서 다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기초를 다 할 시간도 없어요. 이 기초를 하잖아요. 기초라면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기초에는 모드라는 거에 나오거든요. 모드. 맞죠? 이 대학 수학에서 만약에 배우는 건데 이게 이제 모드라는 내용이에요. 정수론 파트거든요. 이게 국민대에서 출제가 돼요. 올해는 출제가 없었는데 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게 기초 수학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기초 수학은 고등학교 내용도 중요한데 그 내용보다도 조금 더 진화된 내용들이 나와요. 알았죠? 편입 수학은. 알았죠? 그래서 그거는 급하지 않다. 왜냐면 많이 나오지도 않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초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책의 커리큘럼 순서는 정확하게 저희는 미분적분 급수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은 쉽게 얘기하면 미분은 그냥 프라임이라고 본다면 적분은 인테그랄이에요. 괜찮죠 이거는? 네, 그 정도는? 급수는 뭐냐면 요거예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히 갈 때 an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를 무한급수라고 해요. 이걸 계산하는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수렴 또는 발산을 물을 거예요. 수렴하냐 발산하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바로 수렴값이야. 이런 것들을 배우는 내용이에요. 괜찮죠? 네,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지금 초반에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겠지만 차근차근히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구조로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급수라는 게 지금 사실은 지금 3월 달의 내용이에요. 원래는. 알았죠? 미분이 첫 달, 적분이 두 번째 달, 그 다음에 3월이 급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급수를 8, 9월 달에 가리키는 커리큘럼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배워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미적분만 잘 돼 있으면 급수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 배워요. 똑같이. 알았죠?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은 전혀 문제 없다. 그거 설명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급수가 시험에 꼭 나옵니다. 어느 학교든.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알았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를 하려면 정석 방식이 있고 스킬이 있어요. 알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정석 딱 푸는 방법이 있고 빠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래 걸리겠어요? 느리겠어요? 이게? 당연히 느리겠죠. 당연히 얘가 빠르겠네요. 그럼 얘가 빠르다는 건 뭘 해야 될까요? 암기가 기본이 돼야 돼요. 테크닉들이. 이런 테크닉을 배우고 이런 테크닉을 배우면 그걸 갑자기 같이 콜라보해서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이게. 제 말이 여기가 되게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 말은
이걸 만약에 8, 9월 달에 배우잖아요. 여기 스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 말은 많아. 근데 8, 9월 달에 자리도 안 잡힌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얘기하지만 3월 달에 하는 이유예요, 그게. 알았죠? 일찍 배울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는. 알았죠? 그러니까 3월에 급수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지금 기본서 배우셨잖아요. 그게 개념서예요. 개념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개념을 가르칠 때는 제가 얘기하지만 웬만하면 유도해줘요. 알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예요. 웬만한 건 다 제가 유도하고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구조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알았죠? 이해되시죠?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시험 보게 되면. 알았죠? 왜냐면 이 시험 자체가 어떠냐면 이 분위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편입시험은 이걸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컨셉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로. 오늘 커리큘럼 들으면서. 중앙대학교가 가장 시험이 그지같이 나와요. 중앙대학교가 몇 문항이 출제되냐면 30문항이 출제돼요. 30문항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몇 분을 줄까요? 60분밖에 안 줘요. 이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30문항을 시간 안에 다 못 풀어요. 편입 시험이. 중앙대 수학만 뽑습니다. 영어 없어요. 여긴 수학만 보면 돼요. 알겠죠? 100%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세워야 돼요, 아이들을. 성적순을 잘라내야 되니까. 5명을 뽑으면 아무튼 간에 5등까지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동점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시험 문제가 어떠냐면 말도 안 되게 계산이 많을 거예요. 알았죠? 계산이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알았죠?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 뭐 간단한 문제 그건 절대 오해예요. 알았죠? 편입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알았죠? 수능도 지금 아시잖아요. 가형 같은 경우도 대단히 계산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특히 킬링 문제 같은 건 계산이 정말 많거든요. 알았죠? 그러니까 편입도 거의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알았죠? 그러니까 계산이 정말 많기 때문에 계산을 정말 빠르게 진행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럼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빨라야 되니까 안 되면 스킬을 동원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칠 거예요. 제 말은. 알았죠? 정석이 꼭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편입시험은. 알았죠? 이런 스킬들도 같이 사용하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알았죠? 정석만으로 안 됩니다. 시간을 못 풀어요. 알았죠? 그래서 보통 전자다. 작년에 합격한 학생 융전 간 친구가 21개 풀었어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나머지 다 찍었습니다. 시간이 안 돼요. 60분 안에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대학 과정에서 아마 미방이라는 걸 들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미방이 거의 태반이에요. 미방이 15문제 정도가 나와요. 절대로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죠. 알았죠? 근데 다른 학교도 그런 학교들이 꽤 많아요. 알았죠?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 말은 개념서 위주로 정석적으로 가르치긴 하되, 알았죠? 스킬도 같이 동원을 할 겁니다. 수업 스타일이. 그러니까 책을 보다 보면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식도 있고 계속 거기에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알았죠? 그런 것들도 거의 외워주셔야 돼요. 알았죠?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업하면서 동시에 이제 파견문풀이라고 이제 문제풀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 유형들을 제가 풀이를 해줄 거야. 알았죠? 대표 유형을. 되게 유명한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나오는 그런 거 위주로 제가 풀어드릴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는 이제 선형대수. 1, 2입니다. 알았죠? 선형대수 1은 뭐냐면 그냥 행렬이에요. 쉽게 1은 행렬. 2는 벡터 공간이라고 해요. 알았죠? 벡터예요. 여기는 다. 알았죠? 처음 배우는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알았죠? 처음 배우든 말든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처음 배우게 될 거예요. 알았죠? 이해하시죠? 뭐 고등학교 때 배웠다 안 배웠다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편입은. 알았죠? 1년 동안 얼마나 계획을 잘 짜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하다 보면 알겠지만 100% 영어에 치일 거예요. 알았죠?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알겠죠? 저희 학생들 거의 대부분 수학은 잘 봐요. 알았어요? 저한테 배우면 알아요. 아무튼 알 거예요. 알았죠? 미리 설레발이 치는 것 같지만 알았죠? 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주고 되게 많이 풀리게 하고 그 다음 질문 받고 이렇게 구조할 거예요. 알았죠? 수업도 진행하고. 근데 영어에 치일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치인다는 건 영어량이 늘어나면 수학은 100%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1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영어와 수학을 어떻게 밸런스를 잘 잡고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예 이런 작동도 있어요. 영어 버리고 저 수학만 갈래요.
수학 부분 학교들이 있어요. 뭐 세종대, 아까 얘기했죠. 중앙대, 가천대, 한성대 뭐 이런 데 몇 군데가 있어요. 알았죠? 근데 이것만 노리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거죠. 하는데 밸런스 조절. 그거 알고 계세요? 꼭 밸런스.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밸런스. 그래서 선형대수를 배울 거고요. 선대는 사실은 미조건 급수와 조금 어때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약간의 제주도 같은 느낌이에요. 동떨어져 있어요, 얘가. 알았죠? 따로 배울 건데, 알았죠? 그거를 3개월 과정을 할 거야. 얘는 출제 비중이 많지도 않아요. 알았죠? 많지 않지만 나와요. 많지 않지만 나와요. 그 나온 걸 버리면 떨어집니다. 알았죠? 제 말 이해되시죠? 평균적으로 5명에서 6명 뽑아요. 뭐 올해 뭐 전자공학과는 40명만 뽑고 이런 과들도 있어요. 근데 제 말은 전체 평균을 때리면 많지 않아요. 실제로. 알았죠? 알겠죠? 그러면 5명 뽑는데 만약에 한 보통 15대 1에서 27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0명 오잖아요. 맞죠? 근데 5등 안에 들어야 돼요. 알겠죠? 경쟁적 의미 없습니다. 알겠죠? 5등 안에 들어야 내가 합격해요. 그냥. 알았죠? 아니면 조금 최선을 다해서 잘 보면 추합이 돌기도 할 거고. 추합은 많이 돕니다. 편입은. 아무튼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선형대수를 배운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똑같이 개념서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 유형 수업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 8월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부터 여기서가 제일 꽃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알았죠? 여기서부터. 이거 오늘 잘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 거라서. 미조건 급수, 그 다음에 선대를 배우잖아요. 사실 이 두 개를 배우는 목적은, 알았죠? 이 벡터 미적분학 다변수 때문이에요. 얘네 두 개가 개념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여기는 이해를 못 해요, 수업을. 알았죠? 그래서 얘네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유는. 얘네가 정확하게 개념이 이 안에 정확히 스며들어가 있어요. 알았죠? 그런데 여기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시험에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가고 싶은 서성환이나, 알았죠? 중앙대나 건대나, 알았죠?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여기서 대부분이 출제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알았죠? 이 뒤쪽 파트야 다. 알겠죠? 뭐 중앙대 여기서 15군데 나오니까. 한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다변수 미적분이라고 하냐면 아까 적분이 인테그랄 하나짜리잖아요. 다변수는 적분이 2개짜리, 3개짜리를 배우게 될 거야. 쉽게 얘기해서. 하나짜리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요? 알겠죠? 하나짜리 적분을 못하는데 2개짜리, 3개짜리 계산을 못하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되게 여기를 타이트하게 가르칠 거야. 제 말은. 알았죠? 잘 배워두셔야 돼요. 잘 배워두면 이때 되게 편합니다. 알았죠? 대단히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얘 정확한 순서와 똑같이 가르쳐요. 알았죠? 예를 들면 미분 공식 외울 거고요. 공식 암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배우냐면, 알았죠? 연속성을 배울 거야. 극한 배울 거야. 알았죠? 극한. 그 다음에 연속성 배우고요. 그 다음 미분 가능성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여기 똑같아요. 알았죠? 거기에 이제 벡터 미적분학이라고 있지만 아무튼 그건 나중에 선면 플럭스라는 거예요. 선, 면 적분, 그 다음에 유량 계산 뭐 이런 계산을 할 거야. 알았죠? 뭐 여기도 워낙 중요해서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개념서, 그 다음에 또 대표 유형 진행하고요. 7, 8월 달. 그 다음 9월, 10월 달에 이제 공학수학 1, 2. 1, 2입니다. 1, 2. 1은 이제 거의 대부분 미방이고요. 알았죠? 라플라스로 돼 있어요. 알았죠? 1은 미분 방정식하고 라플라스. 그 다음에 라플라스야. 2는 뭐냐면 이제 풀이의 급수. 됐죠? 뭐 그런 것들 해요. 풀이의 급수, 그 다음에 뭐 르장들레, 뭐 아니면 뭐 그런 뭐 베젤 미방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았죠? 급수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 알았죠? 여기도. 10월 달에 이제 쿼리가 끝나면 이제 전체 개념이나 뭐 좀 추가적인 내용들, 약한 부분, 맞죠? 그 다음에 뭐 진짜 나올 것들만 위주로 수업을 파이널을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12월 과정이야. 근데 만약에 기초수학을 1, 2월 달에 들었다. 저희 학원에도 기초수학 강의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기초가 너무 약할 때고요.
어느 정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사칙 계산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 아니, 혹시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기초를 만약에 제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 안에 하면서 계속 들어가요. 기초는. 알았죠? 문제를 풀면서도 스며 들어갈 거고 계속 들어가니까 그거는 정리하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기초를 하면서 따라오기에는 너무 뒤에가 약할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기초는 괜찮으니 또 그 관련 또 잘은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진도가 마무리되면 항상 이제 파격 문풀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파트 격파 문제풀이라고 제 뭐 이름 만든 건데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줄 거예요. 문제를. 알았죠? 많이 푸시면 돼요. 많이 풀고 오답하고 맞죠? 또 풀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해설 강의 직전 연도. 이건 직전 연도 강의예요. 이게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중위권, 상위권 맞죠? 해설 특강. 그래서 기출도 들으시면 좋고요. 올해도 거의 학생들이 거의 제 수업 다 들었으니까 아마 내년도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게 하나가 있죠. 색깔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2024 지퍼백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알았죠? 이게 뭐냐면 3월부터 항상 진행하는 시험이고요. 36회를 시험 봐요. 한 달에 4번. 알겠죠? OMR 카드로 똑같이 시험 보듯이 강의실에 모여서 당연히 성적 관리 해주고요.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은 정확히 누적. 배운 거 위주로. 1, 2월 달에 미적분이 끝났겠네요. 얼추? 그러면 이제부터 관련된 문제를 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푸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도 좀 수집하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지금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 따라오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예, 그러려고 이제 시험을 봐요. 이거냐 알았죠? 진행하는 프로그램.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합니다. 알았죠? 12월 달에 이걸 볼 시간은 없잖아요. 근데 왜 11월 달이냐 라고 한다면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내보니까 토탈 36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의 실력이 있겠네요. 본인의 평균 성적이라든지 맞죠? 어느 부분이 약한지 뭐 좀 잘하는지도 판단할 수 있고 이거는 학원에서 보는 기명 모의고사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알았죠?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시험을 36회로 볼 거야. 그럼 점수가 쌓이겠죠. 맞죠? 그럼 11월 말에 편입학교 전형이 발표돼요. 마지막 주부터 발표하거든요. 그렇죠? 발표라는 건 몇 명 뽑고 맞죠? 며칠 날 시험 보고 그걸 뽑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고민이 될 거야. 뭐가 고민되냐면 자기가 1년 동안 했어요. 나는 한양대요. 그 좋아요. 그건 본인이 잘 보세요. 본인이 선택해서 넣는데요. 제가 뭘 말리겠어요. 말리는 게 아니고요. 근데 고민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잘 들어봐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재작년에도 한양대학교 화공을 넣으려고 했는데 한 명을 뽑았어요. 알겠죠? 나중에 이 학생 데이터를 보여줄게요. 보빈이라는 학생인데 저한테 가르쳐서 한 명 최초합을 했어요. 알았죠? 한 명 뽑았어요. 제 말은. 알았죠? 고민되지 않아요? 내가 화공을 넣고 싶은데 너도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내 실력이 준비가 됐나? 이런 고민이 돼요. 알았죠? 그러면 이 성적 본 거 있잖아요. 36회 동안. 알았죠? 그 성적을 기반으로 배치 상담을 해줄게요. 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시험을 보게 하는 이유예요. 계속 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잘 따라온 지도 있지만, 알았죠? 핵심은 배치 상담 때문이에요. 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알았죠? 그래서 36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보시면 좋아요. 네. 근데 맨날 얘기하지만 이 새끼들이 안 봐요. 알겠죠? 맨날 뭐 핑계대고 뭐. 여러분 저 분명히 얘기하는데 알았죠? 저희 밴드 수업 찍고 있잖아요. 그죠? 인강 말고 밴드 수업 있잖아요. 따로. 맞죠? 이렇게 찍고. 이해해요? 뭔지? 뭐 빠지거나 일이 있으면 밴드로 듣는 게 있어요. 그걸로 거의 듣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오늘 첫날이라 되게 많이 온 거야. 알았죠? 학원은 저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강의실 클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안 와요. 작년에도 요 클래스가 45명이었거든요. 수업 들은 학생은 25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밴드에 있어요. 근데 물어볼게요. 밴드를 라이브로 들을까요, 애들이? 그래서 실력은 계속 뒤처지기 시작할 거야. 그런 친구들이 제때 자료도 못 받아. 맞죠? 맨날 뒤늦게 이제 와서 자료를 달라고 해요. 벌써 나간 자료를. 알았죠? 그 다음에 인강도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알았죠?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막 수습한다고 들어요. 알았죠? 급하게 듣고. 알았죠? 진도는 계속 밀리기 시작하고요. 알았죠? 제 말 이해되죠?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현장감 와서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죠? 코로나만 아니어도 저걸 없애야 되는데 없앨 방법이 없네.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전체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알았죠? 이걸로 충분해요. 절대로 늦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알았죠?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듣는다? 그것도 비추예요. 왠 줄 알아? 양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알았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인강으로 커리큘럼 찍고 있지만 인강 쓰는 막 있잖아요. 한 2달 만에 막 미적분 급수를 다 끝내요. 3달 해야 될 걸. 잘 들어가 있을까요? 전혀. 그냥 정신없이 듣기만 한 거야. 머릿속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문제 보면 손도 못 대면서. 되게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알았죠? 그러지 마시고요. 안정된 커리큘럼으로 어때요? 속도를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알았죠? 문제 풀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이거 한번 대답해 줄래요? 이해돼요? 대답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끌고 갈 거고요. 저는 솔직히 수업 스타일은 어떠냐면 약하게 끄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강하게 갈 거야. 알았죠? 강하게 땡겨야 뭔가 따라올 맛이 있잖아요. 근데 막 여러분 여기 있어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수업 들을 때? 그래서 좀 세게 끌고 갈 테니까 좀 끌려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았죠? 그렇게. 오늘 첫날이라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친해지면 뭐 욕도 하고 학생한테 욕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한번 봐보실래요? 교재를 한번 펴보시면 올해 교재는 이제 좀 이렇게 됐고요. 디자인 어때요? 괜찮죠?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표지 괜찮죠? 그리고 한 25페이지 펴보실래? 인강쌤도 보시면 좋아요. 약간 오른쪽에 공간이 있죠? 맞죠? 요 공간. 보이세요? 요 공간? 약간 여백을 놔뒀잖아요. 최대한 만든 거고, 문제 밑에도 공간들이 좀 있는 편이고, 알았죠? 거기다가 최대한 정리하실래요? 알겠죠? 이런 학생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선생님, 저 노트 정리할래요. 가 있어요. 선생님, 저 노트 정리 조금 되게 깔끔하게, 알았죠? 또 공부 방법인데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노트 정리 할 것이냐 아니면 교재에 다 정리할 것이냐 선택의 차이인데 초반에는 해요. 이거를 맞죠? 뭐 다른 스프링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컬러풀하게 해요. 알았죠? 너무 오래 걸려요. 알겠죠?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외워요. 차라리. 알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초반에는 할 수 있으나 가면 갈수록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비추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여기서. 알았죠? 책에다 그냥 정리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책을 여러 번 보세요. 이 말 이해되시죠? 예. 이거 비춥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막 따로 정리하고 그날 본 거 복습하고 너무 좋죠. 이거는 솔직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예요. 그게. 지금은 해요. 근데 한 6월달 그때부터 가잖아요. 너무 할 게 많기 때문에 영어도 막 치워 죽겠고 수학도 할 게 너무 많아 죽겠는데 그걸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막 컬러풀하게 해요. 또 막 이거 대충 쓰겠어요. 이거 또 정리하는데 막 문제 컬러 검정색 막 빨간색 형광색 막 줄 긋고 막 난리예요. 알았죠?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책에다 정리하세요. 그래서 그 공란을 만든 거고 제 생각에는 책에다 무조건 단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단거나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어디냐면 9페이지 봐보실래요?
거기 1번 문제 보면 어때요? 1번 옆에 체크박스가 5개가 들어와 있죠. 알았죠? 이러시면 돼요. 한번 풀고 답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알았죠? 체크를 위에다 하세요. 차라리. 알았죠? 그래서 5번 풀면 됩니다. 2-3번은 안 돼요. 왜냐면 2-3번은 다시 그 문제를 시간이 꽤 지나서 풀어봤을 때 안 풀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알았죠? 완전히 5번을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근데 이 5번이 이건 아니에요.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할게요. 오늘 내가 막 삘이 받았어요. 그래서 1번을 풀어봤어요.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한 번 푼 거야. 알았죠? 연속적으로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풀었어. 오늘 풀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좀 하다가요.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그걸 풀어볼래요? 근데 그게 똑같이 답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건 2번이야. 그러니까 잊어버릴 때쯤 한번 푸는.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번 풀어서 정확하게 답이 계속 나와. 그럼 그건 자기 게 되는 거죠. 알았죠? 제 말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학생들이. 되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선생님 그걸 제가 5번 풀었더니 문제를 외웠어요. 답도 보여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알았죠? 왜냐하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답도 보일 거 아니야. 5번도 기억이 나. 맞죠? 알겠죠? 그건 좋은 거예요. 편입에서 그건 좋은 겁니다. 왜냐면 유형이 정확하게 60%가 출제돼요. 무슨 말이냐면 숫자밖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 말은 편입은. 그래서 수능과 달라요. 알았죠? 수능은 한 번 출제된 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편입은 돌고 돌아요. 계속 나와요. 알았죠? 근데 만약에 그 유형을 외웠어 제가. 알았죠?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어때요? 불안해하지 마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어요. 여러 번 풀었는데 선생님 제가 다 외운 것 같아요. 수학을 푸는 것 같지 않고 암기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건 좋은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았죠? 풀었다는 건 그 문제를 풀 때 공식도 적용했고 공식도 떠올랐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식도 보이고 다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야.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외워주면 너무 좋은데 그러질 못할 거야.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알았죠? 미분만 이 컬이 들어오면 열심히 하려고 들어온 거죠. 나 얘기해도 돼? 맞죠? 미분만 한 2,000문제가 넘어요. 제가 주는 자료가. 미분만. 알겠죠? 아니 많이 푸는 게 장땡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요. 많이 푸는 애를 이길 수가 없어. 편입시험은. 알았죠? 그냥 최고예요. 그게. 모든 유형을 다 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많이 푸는 게 장땡이니. 알겠죠? 조금 좀 강한 의지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좀. 2,000문제 그러면 막 욕을 해요. 막, 무슨 뭐 이렇게 풀어야 돼. 막 이래요. 알았죠? 떨어져요, 그러면. 5번 본다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리나 생각하면 안 돼요. 편입은. 알았죠? 그럼 뭐 적당히 하면 가겠죠. 뭐 가겠죠. 명지대 가시면 돼요, 그러면. 적당히 명지대 가세요, 그러면. 알았죠?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명지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는 없어요. 알았죠? 어느 정도 공부하면 대부분 다 서성원을 노리죠. 알았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알겠죠? 학교, 편입학교는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그만큼 많이 시킬 거다라는 뜻이에요. 뭐 2,000문제는 좀 과장된 거지만. 알았죠? 근데 실제 그 정도 돼요. 알았죠? 오케이? 많이 풀 거고. 그 다음에 5번 정도 풀려고 그랬고, 체크박스 활용으로 설명했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데, 좀 잘 안 보이지만 괜찮아요? 속도 빠르게. 이거 진짜 명심하세요. 알았죠? 속도 빠르게. 그 다음에 정확도. 그래서 6월달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제가요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가 너무 많아요. 컨셉도 잡고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다 알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풀고 또 풀고 밖에 없어요. 이건. 알았죠? 그래야지 잡혀요. 알겠죠? 근데 뭐 잠깐 그래요. 조금 해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연습량이 부족한 거야. 계산 연습이 많이 안 되면 여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알았죠? 제가 얘기했잖아 아까 중앙대고 30문제인데 60분이라니까 시간에 못 푼다니까. 느긋하게 풀어가지고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는. 알았죠? 기본 계산이나 단순 계산 있잖아요. 정말 빠르게 진행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도 답이 틀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았죠?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걸 1년 동안 연습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알았죠?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거 명심해야 돼. 지금도 애들 이제 시험 보고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다니는데도 선생님 실수했어요. 아, 그거 막 이런 애 있어요.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4 곱하기 8분의 1인데 답이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걸 찍었대요. 2분의 1인데. 많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알았죠? 부탁해요. 이거. 아, 좀 진짜로 눈빛들이 마음에 안 든다. 정말로 이거 잘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지겨워서 죽겠어 나는. 1년 동안 이걸 계속해. 학생들이 질문 제일 많은 게 뭔 줄 알아요? 선생님, 풀었는데 답이 없어서 어디가 틀렸는지 봐달래요. 그게 제일 많아요, 질문이. 모르는 게 아니고 어디 과정이 틀렸는지를 봐달래요 라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여러 번 풀어봤는데 답이 안 나온대요. 알겠죠?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교재 활용법은 이렇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수업 빠지시면 안 돼요. 인강학습은 특히 저희가 지금 수업은 언제냐면 1, 2월 달에는 화목이에요. 화목에 이제 인강이 자료가 올라갈 거야. 알았죠? 아니다. 화목에 찍으니까 수금에 올라갈 거야. 알았죠? 그럼 여러분은 수금에 들으세요. 알았죠? 특히 그러니까 요일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듣는 게 좋지. 알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강이든 밴드든 몰아들어요. 별로예요. 알았죠? 그때그때 딱 해결하는 게 좋지 않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막 쌓아놔요. 막 나중에 듣지 뭐 이러고. 그렇죠? 그것도 오늘 수업 들었어요? 그 다음 수업에 만약에 안 들었어요. 현장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안 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수업을 안 들었네? 근데 내가 이거를 리뷰를 안 했어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수업을 들어오기가 좀 조심스럽지 않아요? 다시 밴드. 계속 밴드. 현장 강의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귀찮아지는 거야. 학원 오기 귀찮고. 아니요, 지금. 눈빛은 지금 아직 되게 강렬한 느낌이 들어. 웃기지 마. 나는 그 눈빛을 안 믿어. 지금이야 막 뭐지? 의욕 불타는 것 같죠? 알았죠? 조금 하다 봐. 이제 힘들다고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많다는 거 명심해야 돼. 많아. 진짜로 많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하면 돼요. 하면 그만큼 보내니까. 그래서 많은 문제, 제가 많은 문제 풀게 할 겁니다. 요거 당연히 제공할 거고, 파경문제. 그 다음에 이제 편수고 개념서. 맞죠? 공부 순서는 당연히 개념서가 기본이에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뭐 수학 문제를 적용할 거 아니에요. 공식도 쓰고, 어떤 개념을 사용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풀. 문제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지퍼백 모의고사. 이해하시죠? 아까 36회 시험 볼 거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기출해설, 전년도 기출해설 특강입니다. 그렇죠? 그 순서대로 이제 공부하면 좋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퍼백 모의고사, 그치? 배치 상담.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이제 이런 것도 줘요. 명제, 참거짓.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가 어떤 유형이냐면 단순 계산 문제는 괜찮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박스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음 중 참인 걸 고르세요. 편입에도 꽤 많습니다. 알았죠? 그런 관련된 자료도 줄 거고. 박스. 그 다음에 공식집도 공식 뭐 나옵니다. 알겠죠? 다시요. 편입시험. 지금도 시험 보고 있는데 학생들. 알았죠? 2문제는 평균적으로 외운 거에서 나옵니다. 여기 공식집에서 그대로 외우는 게 그대로 출제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분의 3 A제곱 외워요. 알았죠? A 값이 몇인지 알아요. 갖다 넣으면 끝. 풀지 않아도 출제되고 있어요. 알았죠? 이제 여러 군데서 설명할 테니까 아무튼 공식집 이것도 제공할 거고. 오케이, 요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또 제공하는 건 뭐냐면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이거 써야 되거든요. 알겠죠? 이거 9월 달부터 제가 쓰게 할 건데 저 자료를 관련 자료 올해 학생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학생들이 있었어요. 합격생들. 알았죠?
걔 자료들을 제가 과별로 복사해서 줄게요. 그러면 그걸로 자소학계획서 어때요? 참고해서 쓰시면 돼요. 견본이 없으면 힘들지만 견본이 있으면 쓸만할 거 아니야. 알았죠? 그리고 그걸 쓰고서 제가 첨삭을 할 거야. 1대1로.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첨삭을 다 해줄 테니까 그 관련 자료를 제가 다 줄 겁니다. 알았죠? 올해 학생들도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나올 텐데 걔네한테 달라 그래요. 받아요, 제가. 받아서 또 줄게요. 다음 학생한테 넘겨주고 하면 되니까. 알았죠? 이제 과별로 있기 때문에 뭐 건축공학과라든지 과별로 쭉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제가 그걸 다 제공할 테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선생님, 자소서 합격수가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어떻니? 중요할까? 너 어때? 왜 중요해? 여기 편입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동점자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적대학교를 보느냐? 그렇진 않아요. 전적대는 보지 않아요. 알았죠? 지방이든 전문대 출신이든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동점일 때가 문제잖아요. 왜냐면 객관식이니까. 동점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구분 짓는 거는 자기소개서 합격서가 좀 더 잘 써야 되겠죠. 알겠죠? 특히 동일 계열은 상관이 없는데 비동일 계열이 문제야. 예를 내가 전적대가 건축인데 전자를 넣고 싶어요. 그럼 과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과를 바꾼 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되게 학업계획서를 되게 잘 쓰셔야 돼요. 알았죠? 그 관련 첨삭은 또 제가 다 해줍니다. 알았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9월 달에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배치 상담. 36회.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보는 거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배치 상담 진행합니다. 1대1로 배치 상담해요, 이것도. 올해도 애들 많이 했고요. 상담도. 올해 학생들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올해 학생들 이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제가 다 첨삭해 준 거. 네. 됐죠? 보이시죠? 이렇게 쭉.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올해 그래도 한 80명 정도? 네. 왜냐면 뭐 첨삭 받는 사람이 있고 뭐 아니면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자, 과별 자료들. 알았죠? 뭐 화학과다. 됐죠? 이렇게. 14학년도 학생이고 제가 연대를 하거든요. 원래 연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수업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지금 일반 편입만 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김영건이라는 학생이었고 UC 샌디에고 학교를 나온 학생이야. 알았죠? 그 친구의 이제 자기소개서 합격했어요. 알았죠? 이런 것도 다 자료를 제공해 주죠. 그럼 딱 글을 보면 알아요. 얘네들이 에세이를 되게 잘 쓰거든요. 예, 그래서 글들이 좀 좋죠. 이런 것도 과별로 다 있습니다. 알았죠? 아니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예, 내가 중요하다고 했어, 진짜. 뭐 예를 들어 이런 친구들, 2017학년도 학생들. 연대 준비하는 친구였었죠. 전적대가 어딘 것 같아요? 그렇죠.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이거는 함부로 제가 다른 학생한테 줄 수가 없어요. 아이한테 허락을 받은 거야. 알았죠? 교수님, 제가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한테든 줘도 상관없다 해서 허락받아서 주는 자료예요. 알았죠? 자기 스토리가 들어가 있잖아. 아버지가 뭘 했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알았죠?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근데 제 제자였고 서강대였는데 되게 웃기죠. 연대전자 가려고. 그래서 연대전자 간 친구야. 알았죠? 좀 됐지만. 예. 17년도 학생이네. 예. 이런 자료들도 다 줄게요, 제가. 알았죠? 이런 거 글 보면 어떻게 써야 될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알았죠? 예. 오케이.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올해 아이들 성적, 그 지퍼백 성적 있잖아요. 그걸 평균 성적 갖고 영어 성적을 지금 보고
이 영어 성적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합격한 애들. 그러니까 합격을 다른 애들도 했어요. 했는데 좀 상담하기 좀 편한 걸로 빨간색으로 좀 써놓은 거고요. 알았죠? 이렇게 보냅니다. 알았죠? 올해 말고 작년이야. 네, 작년 학생들이에요. 성대, 맞죠? 경희대, 뭐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 맞죠? 서강대, 한양대, 전자. 다 있어요, 뒤에. 알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적이 좀 중요해요. 알았죠? 지퍼백 평균 성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영어가 뭐냐면, 기명 모의고사 제가 9월달, 10월달 평균 성적을 갖고 상담을 하는 편이에요. 알았죠? 기명 모의고사가 있어요. 영어 성적을 볼 거예요. 알았죠?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이과 애들이 평균적으로 4, 50점대? 영어가. 수학은 괜찮아요. 영어가 문제야. 알았죠? 영어가 안 나와요, 잘.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 2월 달에 기말고사 볼 거야. 알았죠? 볼 거란 말이야. 뭐 보잖아요. 70점 나왔대요. 웃기지 마세요. 알았죠? 그 성적은 의미가 없어요. 계속 배워나가면서 막판 10월 달 성적이 몇 점이 나오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지금 초반에 성적 잘 나온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알았죠? 그걸로 전혀 의시될 필요도 없고, 알았죠? 차분하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거지. 알았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진정한 실력을 만들지 않으면 편입은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담들을 진행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할 거고, 그래서 그 컨셉으로. 상담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인원수가 발표가 되면 고민이 되게 많이 돼요. 나는 뭐 올전자 뭐 그런 학생이 많아요. 근데 올전자가 이제 위험한 게 뭐죠? 올킬 당하죠. 다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점수는 턱도 없는데 전자를 넣겠대요. 위험하죠. 그럴 땐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죠. 저는 전자과가 목표예요.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과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바꿔서라도 들어가야죠.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알았죠? 근데 뭐 저는 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과는 중요합니다. 편입은 과가 중요하지 학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거지. 들어가서 만약에 전혀 관련도 없는 내가 관심도 없는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학년 편입하는 건데. 안 그래요? 지금 무슨 뭐 수능 봐가지고 신입생들이야? 그게 아니잖아. 잘 맞죠? 그러니까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 물어보지만 내가 물어볼까? 과 결정됐어? 안 됐지. 그렇지. 이게 11월까지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제 말은. 어딜 갈지 몰라요.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런 애들이 태반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부탁이 있어요. 1년 동안 내가 어떤 과를 지원하고 싶은지에 대한 걸 좀 관심을 찾아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배치 상담 딱 하려고 하는데 과는 없대요. 그냥 어디나 합격했으면 좋겠대요. 들어가서 적응 못해요. 알았죠? 못합니다. 절대. 관심이 있어도 씨발 밤을 샐까 말까 한데. 그지 않아요? 관심이 전혀 없는데 학점이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알았죠? 그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과는 좀 엄선을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원픽하고 투픽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뭐 전자하고 뭐 아니면 뭐 기계라든지. 알았죠? 보통 이런 거 많아요. 원픽 화공, 투픽은 화학 이런 경우도 많고. 예. 공대와 자연계열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인강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요 커리큘럼대로 똑같이 해줄 거니까 알았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Q&A나 알았죠? 게시판에다 글 남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1년 동안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네, 강의 시에서 뵐게요. 알았죠?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